이제 6장을 마치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적 1은 8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4분의 3을 넘었고요. 7장, 8장만 마치면 미적 1을 끝내게 됩니다. 7장의 내용은요. 적분의 응용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로 부피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응용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7.1장의 내용은 두 커브 사이의 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요. 두 가지 타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y는 fx와 y는 gx라는 형식의 이런 식의 두 개의 커브 사이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타입은 x는 fy, x는 gy, 그러니까 뭐 이런 형식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그젬플을 따로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트 1은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개의 커브 사이에 있는 영역의 면적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y는 fx하고 y는 gx가 있으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 사이의 면적은 이런 파란색 부분의 영역인 S의 면적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살펴보죠. 우리는 두 개의 그런 그래프 사이에 영역의 면적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무엇을 이용해서? 인테그럴,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y는 fx, 밑에 있는 것을 y는 gx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a로부터 b까지 적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건은요, f하고 g가 연속함수이고,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a하고 b,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요. 그러면 어떻게 적분을 할 것인가? 우리 정적분 처음 공부할 때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막대들을 생각했잖아요. 막대들을 쭉 생각을 했죠. 여기를 등분을 한 다음에 막대들을 생각해서 이 막대를 더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막대를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 경우는 이렇게 세우는 게 좋겠죠. 왜냐?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 1번과 2번 경우를 조건을 분리해서 정적분을 다 두 번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워서 계산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가로하고 세로를 보겠죠. 일단 이 위에는 y는 fx고 아래는 y는 gx라고 하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이 길이가 바로 fx-gx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제 델타 x, x의 차이인데 보통 x의 차이 아주 작은 그런 단위를 dx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적을 생각해 보면 이 삼각형은 fx-gx 곱하기 dx다. 이게 면적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인테그럴 한다는 것은 모은다는 얘기라 그랬어요. 모은다. 더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건 연속적으로 모으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x가 a부터 b까지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막대를요. 여러분 컴퓨터 드래그 아시죠? 마우스 갖고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쭉 끌고 여기까지 가면은 이런 파란 영역이 나오겠죠? 이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그러면 이제 외우는 것도 너무 쉽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림만 알고 있다면 이 직사각형에서의 높이는 fx-gx, 가로는 dx, 이것이 바로 직사각형의 면적이고 이걸 더한다. 연속적으로 더하니까 인테그럴, 그 다음에 x는 a부터 b까지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쉽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리만 썸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거 예전에 많이 했던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백지에다가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A부터 B까지를 n등분하죠. S를 n등분한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X 좌표를 A부터 B까지를 n등분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X0부터 XN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를 뭐 XI라고 할까요? 그럼 I번째 사각형이 나올 텐데 I번째 사각형은 높이는 뭐로 택할 거냐면 요 XI하고 XI 플러스 1 사이에 한 점을 아무거나 잡죠. 이것을
xi 스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fxi 스타 마이너스 g xi 스타가 높이가 되고요. 이 xi 스타는 xi와 xi 플러스 1 사이에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높이가 나오고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i가 되고 그걸 줄여서 델타 x라고 우리가 쓰기로 하죠. 원래 더 명확하게는 이걸 델타 xi라고 해야 되죠. i번째 델타 x인데 간단한 방법은 이 델타 xi를 모두 동일하게 델타 x로 유니폼,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이죠. 대학교에서는 여기 i라는 첨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리만 썸은 어떻게 되냐면 요 세로와 가로 델타 xi 가로를 곱한 것을 i는 1부터 n까지 썸한 것이 리만 썸이고, 이것의 리밋 극한을 취해주면 어떻게 극한을 취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줘서 여기서 조건은 델타 xi가 다 0으로 가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맥시멈 델타 xi가 0으로 간다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조건 하에서 이것이 바로 면적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리만섬이 바로 정적분의 기호로 쓰면 이렇게 우리는 기호로 정의한 거죠. 기호 노테이션 기호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수학에서는 빠르게 여러분 개념만 가지고 촥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더 정확하게 밟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그림을 가지고 이 막대를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 외우지 않고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리만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대략적으로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개념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제 외울 것도 없는 거죠. 그림만 딱 그리면 식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은 또 식을 알고 있으면은 리만썸을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외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과 y는 2x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구하는 부분의 영역을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점, 교차점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y를 없애고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2차 방정식을 풀면 여러분 이건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x가 0 또는 1이고 대입하면 y값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0,0과 1,1이 교차점이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 이거 개형도 아시죠? 이것은 뭐 잘 아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고, 이것은 꼭지점 생각하고 그러면 꼭지점 1,1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니까, 뭐 이런 그림을 먼저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x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막대기를 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막대기를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 형태가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함수로, y는 fx, y는 gx 이런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막대기를 쓰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높이는 아까 한 것처럼 요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의 y값과 마이너스 여기서의 y값, 그것이 바로 요 차이가 되고요. 그것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값의 차이는 델타 x라고 했지만 뭐 그냥 dx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dx라는 것도 독립변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값을 x는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것이 면적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x가 0부터 1까지 아까 우리 교차점의 x좌표들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뭐 계산하는 것은 부정적분 만들어서 여러분 구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3분의 1이라는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 부분에서는 웬만하면은 계산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파트 1, 2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파트 3를 할 건데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x는 fy, x는 gy 형태이고요.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y가 이제 독립변수이고 y가 변함에 따라서 x값이 적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이 큰 쪽을 x는 fy, 작은 쪽을 x는 gy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면적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x는 fy, x는 gy고 y는 c부터 d까지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f하고 g는 연속 함수이고 fy가 gy보다 커나 같다라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y가 c하고 d 사이에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파트 1에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 우린 이런 사각형, 옆으로 누운 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fy-gy가 되고요. 왜냐하면 큰 거가 fy고 작은 게 gy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dy가 되겠죠. y의 작은 길이.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여기까지가 바로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고요. 이 사각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마우스 끌듯이 쭉 드래그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합친다는 의미로, 연속적으로 합친다는 의미로 인테그랄 해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그림이 잘못됐네요. 아래서부터 위로 끌어가야 되겠죠. 방향도 중요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면 반대가 되잖아요, 부호가. 그래서 C에서부터 D까지 끌고 가서 이것이 바로 면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뭐 아까 fy-gy라고 했지만은 이거를 뭐 x 오른쪽 마이너스 x 왼쪽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고 이해가 빠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리만썸에 대한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리만썸으로 엄밀하게 이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봅시다. 이그젬플 하나 볼 건데요. y는 x-1과 y제곱은 2x 플러스 6 사이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2차 함수고 xy만 바꾼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x-1은 이런 직선이 되고요. 그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y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니까 이 교차점의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성을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y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1의 제곱은 2x 플러스 6 하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고 x의 두 개의 마이너스 1과 5를 계산할 수 있고 대입하면 y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한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직선이고 왼쪽은 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옆으로 누운 사각형의 이 괄호 길이는요 1차 함수 빼기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 빼기 2차 함수가 되고 이 부분은 dy가 되죠. y 쪽으로 짧은 거리니까 dy가 되고 이것을 쭉 끌어간다. 어디서부터? x가 아니고요. y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끌어간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부정적분 구해서 계산하면 18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역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7.1절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